안녕하세요. 포유 한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자산 시장, 또 실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좀 망가진다고 할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 그 다음에 다른 자산들, 그죠?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닌데, 기초 지식에 대한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을 경제 현상, 일반적으로 실물과 금융 부분의 현상이죠. 이것도 물리적 현상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을 기초과학이라 하잖아요. 그죠?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도 이 물리학의 기초적 지식이 없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제학자 중에 주식에 투자해가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도 이 물리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치가도 마찬가지, 그죠? 물리학에서는 크게 보면 힘을 연구한 학문이잖아, 그죠? 근데 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중력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중력을 해석을 한다 하면 미국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도 중력의 원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미국 증시가 호황을 누렸던 이유이기도 하고, 미국 실물 경제가 경제학자들 예상과 달리 5년에 걸쳐서 침체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했던 이유도 물리적 현상의 일부예요. 또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그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것도 물리적 현상의 일부입니다. 근데 힘은 잘못 사용하면 망가지거든요. 그런 정치가들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탄핵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국민들이 힘들어지죠.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래서 주어진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왜냐? 물리학 공부도 안 했고 인문학 공부도 안 했어요. 또 물리학의 기반이 없으면 인문학도 잘 소화하기 힘들어요. 인문학도 어떻게 보면 역사 얘기를 인문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로마 역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그 당시에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냥 자멸하는 거고, 그래서 강대국이 망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멸해요. 그리고 또 한때 잘 나갔던 나라 있잖아요. 그는 힘을 잘 사용했던 국가예요. 근데 강한 국가들이 오래 못 버텨요. 자멸하거든요. 그것도 물리적 현상의 일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제가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목이 아파,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한 일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가 최대의 리스크다.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이면서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다. 그걸 두고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관세, 그러니까 관세의 정책이죠. 25% 때리겠다, 50% 때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최고 지도자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물리학에 대한
뭐 이해가 부족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리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아닌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백악관이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고 하니까 조금 그 당황스러운가 봐요. 그러면 거기 경제학자들이 그 아까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힘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힘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도 그 정도가 있어요. 또 언제 큰 힘을 사용해야 되고 언제 힘을 좀 줄여야 되고 또 힘을 축적하는 시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복합적으로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분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에너지 집중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산을 잘못시키면 모두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이동시키면 가상자산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물리학의 개념이거든요. 여하튼 이 금융시장이든 실물 경제든 물리학적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데, 현실은 뭐 국제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 또 국내 경제학자,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 뭐 한때 루비니 교수라는 분, 뉴욕대 지금도 뭐 재직 중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보면 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결국 화폐가 가진 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맨큐 경제학을 그 저술한 맨큐 교수, 지금 하버드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것도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하면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든지, 그럼 화폐는 힘이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근데 힘을 무시하고 물가만 자극한다? 이거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부족하고 물리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루비니 교수가 한때 막 망한다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뒷북 치면서 망한다 소리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언론을 보면 그렇잖아요. 불과 한 달 전에는 미국 경제는 올해도 잘 나갈 거다. 제가 이제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냥 슬라이드만 보내준 그 무릎이죠, 그죠? 그때만 해도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경제 최대 그 리스크는 그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주가 그냥 조금 빠질 정도는 아니다. 하루 일시적으로 반동하던 때도 그때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얘기를 할 때죠. 그거는 바이든 정부의 그 힘, 정치력, 그죠? 힘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를 잘해왔잖아요. 대부분은 바이든을 집권 초기에 굉장히 저평가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바이든은 성공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근데 트럼프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잘 나가는 경제를 망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즉 힘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마치 이런 원리와 똑같겠지요.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태양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뭐 엄청 큼해도 여기에 그 한 면적, 질량 이런 거 뭐 한 1만 톤 정도의 그 질량을 가진 바위라든지 행성이, 소행성이라 하죠. 그게 떨어지면요 대부분 망가져 버려요. 물론 어디에 떨어지냐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힘을 행사하는 데는 타이밍, 시간대, 공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 이론을 암기하는 한 정도로 가지고는 이 경제 정책 못해요. 또 그 정치가도 그냥 주어진 힘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해버리면 그냥 본인도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특정 자산으로 이동 유도할 때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잘못 선택하면 다 망가져 버려요. 해당 자산도 망가져요.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 이동을 유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가상자산 시장도 무너질 거라고 봐요. 지금 뭐 그 과정의 과도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6만 달러 때까지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0만 달러까지 갔다면, 40% 떨어진 거는 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지나치게 잘못 사용했다. 타이밍 선택도 잘못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두고 소리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 것과 급등하게 하는 건 또 달라요. 그거는 뭐냐 하면 또 그거야. 중력이야. 너무 지나치게 야구공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그 피해가 커요. 떨어지면. 야구공이나 축구공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지나치게 올려버리면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뭐 주식시장도 붕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도 뭐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붕괴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 시장이 망가져 버리면, 왜냐면 돈이 결국은 교환 수단이잖아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이 잘 되기도 하지만은 그 시장도 망가지고 다른 자산 시장도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물리적 현상의 일부인데, 제가 이제 이걸 경제 얘기를 하면서 왜 물리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요, 경제 현상도 제목대로 물리적 현상의 일부란 말이죠.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힘을 잘못 사용하면 경제학자든 정치가든, 또 경제학자도 정치가도 물리학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암기한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식인들이라 하면 지식인들인데 암기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암기를 해놓고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맹큐 경제학 얘기를 하면서 화폐를 물가만 자극한다든지 화폐는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든지 이건 소설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만 자극하지도 않고 또 화폐가 경제 위기에 빠진 어떤 특정 국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타이밍이 필요해요. 하여튼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가 경제학자들 모두 그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힘을 사용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면 점진적이어야 되고 때가 있고 종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사실상 공부를 안 하지요. 한다 해도 암기를 한 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응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암기한 거거든요. 어느 분야 없이 그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재정학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아마 공부를 해본 사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학자들이 알지 못해서 책을 어렵게 썼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 결국은 이제 취업하기 전에 대학 시절 얘기 같은데, 그 재정학 학자지요. 교수니까 스카이대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출제위원이었어요. 공무원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데 출제위원이었다고. 그러다 보니 책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2페이지에 걸쳐서 틀렸어요. 이론이 틀렸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쉬울 리가 없죠. 자기도 모르니까. 제가 지금과 같은 휴대폰 시대가 아니니까, 유선 전화기 시대니까 30분간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걸 통화를 할 때는 듣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을 해준다 해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틀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책을 쓴다는 거예요. 재정학을.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서 책을 썼다는 얘기죠.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현실과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자산시장에서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물리 이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하러 가니까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 물리 공식 암기해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이게 때가 있고 힘이 작동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 힘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걸 다 했을 때 공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객관식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객관식 공부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평가 방법이에요. 그게 답이 없는 그 경제학 문제 많아요. 수능이든 취업시험이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경험한 경제적 현상하고 교수들이 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한때 수능 시험에 이상한 출제를 한 게 있어요. 유럽 GDP가 미국보다 크다. 그거 다음 중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그 사람 GDP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스카이대 출신 이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가 출제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GDP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바뀌면 돈이 이동하면서 원래는 GDP 규모가 유럽이 컸다가 다음에는 또 미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출제를 해가지고 한때 법원에 가가지고 분쟁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도 물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기초과학이 없는 경제 이론은, 즉 물리학 공부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는 허상이다. 그런 사람의 지식은 모래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그래요. 좀 기본은 알고 경제 공부도 하고 자연현상이죠. 물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을 연구한 거예요. 자연현상에 대한 깊은 좀 통찰이나 이해를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경영 공부도 하고 자산시장에 참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